네, 학생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 곡면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 곡면을 이제 제가 이제 접근하는 방식은 약간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어떤 식의 이제 사고를 하고 있냐면, 자, 차원을 한 단계 높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점이라든지 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2차 곡선,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점들을 다 이렇게 모으면 점들을 다 이렇게 다 합하면은 이제 선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다음에 선들을 다 모으면 뭐가 될까요? 선들을 다 모으면 우리 뜨개질 실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텐데, 실들을 막 시줄 날줄로 해가지고 만들면 그게 뭐가 만들어져요? 천이 만들어요. 천은 면이잖아요. 면이 만들어져요. 선으로 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그럼 휘어진 애들, 휘어진 철사, 철사를 생각해도 되겠어요. 철사를 같은 걸 휘어진 철사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네, 그걸 합해가지고 막 엮어서 만드는 거는 그건 이제 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곡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털실을 가지고 이제 원처럼 생긴 털실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은 보시다시피 이와 같은 그 타원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구면 같은 걸 텐데, 구면을 뭐 찌그러뜨린 모양 같은 거, 이제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타원면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을 생각해 봅시다. 포물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제 포물선을 이제 360도 방향으로 돌리면서 360도 이렇게 뭐 이렇게 포물선들을 막 합쳐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포물선들을 막 여러 개 엮으면, 그죠? 포물선을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높여서도 보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물선들을 막 만들면 이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그죠? 포물면이라고 하겠다. 포물선은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페라볼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페라볼로이드라고도 부릅니다. 페라볼로이드. 포물면이에요. 페라볼로이드라고도 부르고. 그다음에 또 기본적인 소재가 쌍곡선이 있었잖아요. 2차 곡선 중에 쌍곡선 가지고는, 쌍곡선은 어떻게 될까요? 쌍곡선을 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다 쌍곡선을 막 가지고 이제 뭐 물론 쌍곡선이 이렇게 약간 띄어져 있는 형태니까, 이런 쌍곡선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렬로 쭈루룩 나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쌍곡선들 일렬로 쭈루룩 나열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생긴, 예, 쌍곡선들이 지금 이 360도 방향으로 보시면, 예, 이렇게 저쪽 반대편에도 이게 있고요. 그래서 쌍곡선으로 이렇게 어, 쭈루룩 딱 붙이면은 뭐가 만들어지나요? 이거는 쌍곡선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뭐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예, 쌍곡면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예, 그 쌍곡선들로 만들어지는 걸 쌍곡면이라고 하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쌍곡면이 이제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떨어뜨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쌍곡선이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그러니까 쌍곡선이 이제 서로 안 만나고 계속 똑같은 애들을 이제 계속 위에도 막 그리고 아래도 그리고 위에도 그리고 아래도 그리고 이제 입체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쌍곡선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죠? 쌍곡선을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서 중첩시키고요. 이쪽에서도 중첩시키고 이쪽에서도 중첩시켜요. 예. 똑같은 쌍곡선을 이제 똑같이 이렇게 패러렐하게 만들면은 이쪽에서는 하나의 면이 만들어지고 이쪽에서도 하나의 면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역시 이것도 쌍곡선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쌍곡면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앞에 거는 뭐냐면 붙어 있는 쌍곡선이었잖아요. 이게 하나 완전히 이 면이 이제 하나의 면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보시면 요거는 어쨌든 이게 개미가 이렇게 보시죠. 개미가 꼬물꼬물 기어다녀도 이렇게 전체 하나에서 움직이는 게, 이걸 일엽 쌍곡면이라고 불러요. 일엽이라고 하는 건 면이 하나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 개미가 여기서 사는 개미는, 그죠? 여기서 사는 개미는 절대 이 밑으로 올 수가 없죠.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면이 두 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엽 쌍곡면이라고 한다. 자, 말 되죠? 자,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그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포물면이 있긴 한데 포물면에서 보시면 직선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까 직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직선을 이렇게 직선을 사선으로 꼬우면 예를 들면 직선을 우리가 사선으로 꼬우게 되면 직선을 이런 식으로 직선이 교차하게 되면 그죠? 직선이 교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선이 이런 식으로 교차하게 되면 그죠? 이와 같이 해서 또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것은 사실은 원을 우리가 이렇게 쌓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원을 이렇게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원이 직선을 따라서 움직인 거죠. 아까 포물면 같은 경우는 포물면은 이것은 이제 원뿔면이라고 그러거든요. 원뿔면의 기본적인 소재는 이거 직선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직선, 철사를 이렇게 직선을 막 여러 개를 막 이렇게 꼬아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쪽 단면으로 자르게 되면 사실은 또 원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횡으로 자르게 되면 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횡으로 자른 측면에서는 포물면하고 구분이 잘 안 가시죠. 왜냐하면 포물면은 포물선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걸 360도 회전을 해가면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잘라보면 이게 원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포물선들이 이렇게 엮어서 만들었지만, 그죠? 이게 옆으로 보면은 이게 부드러운 곡선인데 이 포물면은 근데 위에서 단면을 잘라보게 되면 이 원뿔면과 구분이 사실은 가지는 않죠. 그래서 옆 모양을 우리가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봐야지만 알 수 있거든요. 이것을 원뿔면이라고 불러요. 콘이라고 불러요. 콘. 그 다음에 이건 아까 포물면이었습니다. 지금 몇 가지 했습니까? 자, 원을 턴실처럼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그죠? 우리가 원들을 이렇게 막, 지금 이렇게, 모아서 만든 그 구면이 있었고, 이걸 타원면이라고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포물선으로 만들어낸 포물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곡선으로 만들어낸 1협 쌍곡면, 2협 쌍곡면, 이게 두 가지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총 네 가지를 봤는데 이번에는 얘네들이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섞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건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바로 쌍곡 포물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어렵습니다. 쌍곡 포물면. 쌍곡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쌍곡선으로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르게 보면 또 포물선으로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쌍곡 포물면이라는 게 조금 하이퍼볼릭 패러볼로이드라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오늘 약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이제 약간 좀 주되게 이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쌍곡 포물면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쌍곡 포물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의 이름은 뭐라고요? 쌍곡 하이퍼볼릭 포물면이니까 패러볼로이드다. 패러볼로이드. 예, 이것을 쌍곡 포물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쌍곡 포물면은 이제 전형적인 쌍곡 포물면의 식은 우리가 이겁니다. Z는 y제곱 마이너스 x 스퀘어 또는 x 스퀘어 마이너스 y제곱. 자, 이게 소위 말하는 쌍곡 포물면의 전형적인 쌍곡 포물면입니다. 또는 z 이퀄 xy. 이게 이제 쌍곡 포물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우선 식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쌍곡 포물면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긴 건지를 보자면 쌍곡 포물면은
이 횡으로 자르게 되면은 마치 그 쌍곡선의 모양과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 종으로 자른 것과 횡으로 자른 것의 모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횡으로 자르게 되면 쌍곡선의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XY 평면에 평행하게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보게 되면 그것은 바로 쌍곡선의 모양이 나오는 거죠. 왜 XY 평면에 평행한 평면들은 뭐예요? Z 이퀄 K라고 하죠. Z 이퀄 K. Z 이퀄 K는 뭐냐면 XY 평면에 평행하다. 평행한 평면이거든요. 근데 단면을 본다는 것은 이것과 이것의 뭐예요? 이것과 이것의 인터섹션을 보자. 예, 이것과 이것의 인터섹션을 보자 이 말이거든요. 이것과 이것의 인터섹션을 쳐다보자 그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이거는 이게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z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즉 xy 평면에서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1이니까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xy 평면에서는. 그죠? 그런데 z가 1이면 어떻게 될까요? z가 1이면은 지금 한 칸 위에 올라온 거예요. 한 칸 위에서 자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렇게 생겨진 거죠. 왜냐면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1이니까 이것은 진짜 쌍곡선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리가 약간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z가 마이너스 1이 돼도 마찬가지죠. z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아까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인 1에서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인 1이 되니까 xy의 역할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xy 평면의 기준에서 보자면은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면은 그죠? 여기가 x축, 이게 y축, 이게 x축이다. 예, 잘못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인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 x, y면은 이번에는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이라는 것과 같으니까요. 이번에는 이와 같이 해서 쌍곡선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르게 되면 쌍곡선이 계속 얻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반면에 이번에는 종으로 자르게 되면, 종으로 자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공간 좌표가 이렇게 있을 때 xy z가 있을 때 우리 공간 좌표에서 zy 평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잘라주겠다 이 말이죠. zy 방향에 평행한 것은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평면으로 자른다는 얘기는 이것은 x는 k와 같죠. 그러니까 zy 평면에 평행하려면 x가 일정해야 돼요. x가 일정하니까 x는 k이고 yz는 마음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자르게 되면 아까 z 이꼴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어떻게 바뀔까요? 인터섹션을 해보면은 이것은 z 이꼴 y제곱 마이너스의 k제곱 이렇게 바뀌죠. 이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z 이꼴 y제곱은 바로 포물선에 관한 식인 거죠. 그죠? 그리고 k제곱은 이게 절편이니까 j축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k가 커지게 되면 이 절편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좀 원점에서는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지만 그죠? 여기 정도 1쯤 오게 되면 얘가 좀 이렇게 내려가 있고요. 이쪽으로 x가 마이너스 1, 이쪽으로 가게 되면 x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수평적으로 똑같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내려가 있는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포물선의 형태가 이렇게 얻어진다. 포물선의 형태가 얻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자르게 되면 그러니까 이쪽 그 ZX 방면으로 ZX 평면에 ZX 평면에 평행하게 자르게 되면 이번에는 Y가 K인 Y가 일정한 방향으로 보게 되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Y가 일정해도 이것은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우리가 얻어지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우리가 얻어지게 되기 때문에 포물선 다른 색깔 쓸까요? 포물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이 이와 같은 YZ 평면에 평행한 이런 단면들은 이렇게 포물선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포물선을 합쳐가지고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쌍곡선을 합쳐서 만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말 이름이 뭐예요? 하이퍼볼릭 패러볼로이드, 즉 쌍곡 포물면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납득이 좀 가시죠? 그래서 이것들 이러한 3차원의 이 단면의 그림을 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는 이렇게 쌍곡선이 되면서 위로 올라가면서는 또 포물선이 되는 이와 같은 형태.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뭐라고 이렇게 말 안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안장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말 안장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말 안장이 기본적으로는 말 안장이 어떻게 생겼어요? 예. 이게 말이면은, 그죠? 이게 말의 등선이면은, 말의 등선을 따라서는 이렇게 올라가지만, 이 밑으로 되는, 이거 내려가는 포물선이 있는 거죠. 예. 맞죠? 예. 위로 올라가는 포물선과 내려가는 포물선이 교차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 상황, 지금 위로 올라가는 포물선과, 그죠? 아까 반대 상황에서는 그, 예, 이쪽 아래로 내려가는 포물선이 있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포물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 그래서 이거는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말등을 본 거라면 이쪽은 이와 같은 아래의 포물선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려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포물선과 반대로 이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이것을 올라가는 포물선으로 볼 수도 있고 올라가는 포물선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이 포물선이 이와 같이 교차하면서 그림이 정확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상승하는 이러한 포물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 90도 방향의 반대에서는 이와 같이 내려가는 포물선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말 안장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모양이 위로 평평하게 올라가면서 이게 이렇게 이제 그림을 제가 이제 입체적으로 좀 그리다 보면 이제 이렇게 말 안장을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그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이게 뭐 정확하게 그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정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쪽 여기로는 움푹 파여야 되는데요. 이렇게 움푹 파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이제 움푹 파인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쪽 면으로 보게 되면 이쪽 면에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렇게 이제 면이 이렇게 확장하면서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이쪽 면을 따라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또 포물선이 이와 같이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면은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는 거죠?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면은 이것이 이쪽 양쪽 이쪽 모서리 방향으로 이와 같이 이렇게 쌍곡선의 모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끝의 모양이 쌍곡선의 모양이다. 이게 쌍곡선의 모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차점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연결하게 되면 그죠? 직선이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직선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림이 약간 얼마나 제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것이 이제 쌍곡 포물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2차 곡면들의 식들을 우리가 이제 좀 식과 그 다음에 쌍곡 포물면을 우리가 연관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식을 보시면 이거 쌍곡 포물면 식이다 이렇게 연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 표가 예를 들면 나와 있습니다. 2차 곡면의 방정식과 그래프의 어떤 두 개를 매치시켜 놓은, 그래서 두 개를 짝지어 놓은 이 그림이 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거를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봤던 타원면이죠. 타원면의 식은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전부 다 x제곱, y제곱, z제곱이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이걸 표준형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플러스로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엘립틱 패러볼로이드는 정말로 z 이퀄 x제곱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z 이퀄 x제곱, y제곱.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는 제곱 형태가 아니고요. 나머지 두 개가 제곱 형태입니다. 위와 다르죠. 그 다음에 하이퍼볼로이드는 여기가 쌍곡선인 모양이죠. z 이퀄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아까 보셨고요. 이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z가 아니라 z제곱이 되면 이거는 뭐라고요? 이것은 이제 이 단면들이 아까 원이 나올 텐데 이게 직선이 이쪽 끝에 가장자리에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코온의 식이다. 그 다음에 하이퍼볼로이드 오브 원시트. 그러니까 하이퍼볼로이드를 회전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이와 같은 쌍곡면을 우리가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z제곱은 1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여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볼로이드 투 시트는 뭐냐? 그러니까 2옆 쌍곡면은 위아래가 떨어져 있는 지금 쌍곡선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얘는 보시면 요것의 부호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앞에 두 개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뒤에 거는 플러스가 됐다. 그죠? 요거와 구분하는 방법은 아까도 봤지만은 이걸 잘랐을 때 얘가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이것을 Z는 K라고 두시면 이것은 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Z가 일정 정도의 숫자보다 떨어져야지만, 즉 1보다 멀어져야지만 이 부분이 1보다 커져야지만 이 부분이 전체 원이 되는 거죠. 그죠? 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요 Z라는 숫자가 작으면 물론 C에도 관계되겠지만 이 숫자가 작으면 이 부분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원의 단면이 나타나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횡으로 잘랐을 때는 말 그대로 횡으로 잘리게 되면 분명히 쌍곡선이 나와야 됩니다. X를 K라고 두거나 Y를 K라고 두더라도 이 부분은 이게 쌍곡선이 튀어나와야 된다. 그래서 옆으로 봐도 이쪽 ZY 평면으로 본 ZX 평면에 평행한 것이냐 XZ 평면에 평행한 것으로 잘랐을 때 다 쌍곡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 보시면은 이게 하이퍼볼로이드 오브 2옆 쌍곡면이 된다. 이렇게 연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클릭을 잠깐만 해도 이게 넘어가 버려가지고 이게 진짜 안 좋은 건데요. 이 표와 그죠? 이 표와 이 식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꼭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건 원의 방정식이야.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 요거는 쌍곡선의 방정식이야. 그 다음에 z 이꼴 y는 x제곱, 이거는 포물선의 방정식이야. 이렇게 우리가 다 고등학교 때 했듯이 이제 대학교에 와서는 이제 이 쿼드릭 서피스 2차 곡면의 식과 2차 곡면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항상 같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연습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 것처럼 단면을 이렇게 잘라서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그 쌍곡 포물면에 대해서는 했고요. 나머지 5개에 대해서도 z 이꼴 k, x 이꼴 k, 그 다음에 y 이꼴 k, 이와 같은 3개의 단면을 잘라서 그 단면이 어떻게 생겼는지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항상 비교를 한번 하시면서 이렇게 매치가 일어나는 부분을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2장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게 11장 6절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12장 벡터 함수 부분은 제가 커버를 하지 않겠습니다. 12장 벡터 함수 부분은 넣지 않고 13장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다음 시간 강의에는 13장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